집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부동산이죠. 그 안에 숨겨진 세대 간의 어떤 역설이 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집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가 더 부유해지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답은 당연히 그렇다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집값은 분명 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지갑은 오히려 닫히고 있다. 바로 이 역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경제학에는요, 자산 효과라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처럼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나 부자 됐구나 느끼면서 소비를 팍팍 늘리고 이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이론이죠. 자, 이 그래프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미국인데요. 보시면 주택 가치가 오를수록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산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 한국을 한번 보세요. 주택 가치는 이렇게나 가파르게 오르는데 평균 소비 성향은 오히려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 역설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우리 지갑을 양쪽에서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네 가지의 힘, 그 줄다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를 늘리라고 부추기는 긍정적인 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을 부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자산 효과, 그리고 둘째는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요량 효과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호흡, 소비를 억누르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절약 효과, 그리고 아마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미래의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투자 효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은 마치 줄다리기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승부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수, 그건 바로 뭐라고요? 나이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50세 미만 세대에게 집값 상승이란 건 앞으로 내가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짊어져야 할 빚이 더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이미 집을 가진 50세 이상 세대에게 집값 상승은 그냥 내가 가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 좋은 소식일 뿐이죠. 같은 현상을 두고 세대별로 전혀 다른 경제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0년 전인 2013년의 검은 선과 2023년의 빨간 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특히 25세에서 39세 이 젊은 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얼마나 극적으로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히 아직 집이 없는 청년층일수록 지갑을 가장 굳게 닫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로는 후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고서에 담긴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 답을 아주 냉정한 숫자로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시죠. 만약 집값이 5%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별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먼저 50세 미만 세대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경제적인 후생, 즉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0.23%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자산이 오를 거란 기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50세 이상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정반대입니다. 후생이 0.26% 증가하죠. 이 세대에게는 자산 효과가 다른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누르고 승리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왼쪽의 젊은 세대는 후생이 마이너스 영역에, 오른쪽의 고령 세대는 플러스 영역에 있죠. 강조? 부동산 시장이 세대라는 선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 현실로 나누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지갑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심각하고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세대 간 그리고 자산 계층 간의 불평등이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나라 전체의 소비가 위축돼서 내수 경제의 기반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중대한 결정의 배경에도 바로 이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호흡, 한 세대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담보로 쌓아올린 이 자산의 가치가 과연 다음 세대의 행복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